네, 화목한 창원하세요 시간입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창원하세요. 네, 좋습니다. 한 번쯤 삐끗해도 재밌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네, 기습 공격하는. 근데 우리 세영 씨가 혼자 하니까 네. 더 상큼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앞으로 혼자 그냥 계속 하세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네. 칭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네. 시작은 좀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필승 전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곡물 인플레이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다시 오를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곡물 네. 가격에 대한 슈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곡물 관련주는 제가 1주,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받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곡물 관련주는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금리 인상 아닙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근데 왜 금리 인상을 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럼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곡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여기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에너지,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환율이 또 무섭게 치솟고 네. 있어가지고 전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다시 나올까 봐 조금 무서운 상황인데 서머랠리에 대한 체력이 남아 있을지 아니면 네.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를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환율이 올라서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다른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달러로 간다라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시장 전망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네. 그러니까 원화 매도 달러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금 그 환율이 그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현재까지 올라왔던 거는 이제 빅 스텝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건데, 잭슨홀 미팅에서 0.75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 전까지는 또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현재처럼 좀 하락 국면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서머랠리, 여름이 끝나니 서머랠리라는 말도 끝난 건 맞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단순히 뭐 서머 랠리가 끝났냐 안 끝났냐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환율 흐름일 땐 예전이면은 수출주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IT나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네. 좀 이슈에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 맞습니다. 달 또 무역 적자까지 또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자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을 못해서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모두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적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국가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많으면 적자가 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네.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 심화. 그래서 기본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에너지란 원유, 가스, 석탄, 그리고 등등 지금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나버린 겁니다. 즉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의 영업이 악화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무역 적자가 났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들은 사실 펀더멘탈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여기 포커싱에 맞춰서 좀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개별적으로 맞추면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아주 안 좋았지만은 네. 또 뭐 유가 관련주 이런 것들은 또 폭등 또는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까지 또 최고치를 기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너튜브 댓글창에서도 잔책님께서 펄 랠리 안 오냐고 하시는데 네. 펄 랠리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서머 랠리에 이어서 펄 랠리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펄 랠리 없나요? 네, 쓰이지 않는 용어긴 한데 이제 네. 가을에는 사실 랠리가 잘 안 나오고 이제 여름 때 이제 네. 주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머 랠리라는 말을 쓰는데 전어 랠리 이런 거 없나요? 네, 그게 이제 잘 안 쓰는 네. 내용이고, 뭐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 드레싱 효과로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산타 랠리 네. 이런 얘기는 씁니다. 그래서 여름 그리고 뭐 겨울 정도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가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단어 자체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정확히 0.5든 0.75든 인상을 하면은 또 악재 소멸로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지금 과연 0.5를 올릴까, 0.75를 올릴까, 1%를 올릴까라고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확실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또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에 좀 네. 앞으로 이벤트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때 또 주 후반 증시 전망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때까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바로 또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종목입니다. 대동기어가 곡물 테마 순환매 관련주로 가져오셨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무려 9%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늘도 하락장에서도 3%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그대로 들고 갈까요? 네, 대동기어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바로 직전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지난주 목요일 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거래일에 12.59%의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오늘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대동기업뿐만 농기계 관련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TYM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농기계 대장주 아닙니까? 근데 TYM 같은 경우에도 오늘 4.68%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곡물주가 튀는데 농기계 왜 튀냐? 네. 이걸 보면은 진짜 올해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또한 여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 500년 만에 가뭄, 또 우리나라는 홍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후 이변으로 흉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곡물의 생산량이 줄으니까 그만큼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정해진 토지 안에서
그만큼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지 이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농기계 관련주도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튜브 댓글창에서 사벌님께서 창원 매니저님 집에 갈 때 승용차 타지 마시고 작두 타고 퇴근하시길이라고 하시는데 네.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네네. 최근에 네. 뭐 제가 이제 그 황금 전략은 화목만 하지만 네.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는 뭐 매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연속 급등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익 내신 분들이 많아서 또 우리 사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종목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시장 그만큼 종목으로 시장을 이겨내 봐야겠죠. 필승 또 힘을 내면서 네. 오늘의 필승 공략주 어떤 건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일장 공략주는 한라 IMS에 가져오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자, 한라 IMS. 여러분들, 우리 이 종목을 들어보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이 회사는 조선주인데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 오히려 스몰캡이고 어느 정도 수급만 붙어준다면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네. 보자라는 관점이신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형주라고 하면은 요즘 조선주 좋은 이유가 천연가스, LNG 가격 급등하고 네. 그리고 또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은 건데요. 뭐 현대무이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이 바로 동성하인텍, 네. 그리고 뭐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라 IMS는 조선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송에서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왔습니다. 분명히 조선주가 좋다면 네. 한라 IMS도 한 번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회사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고요. 동사는 이제 시운전 그리고 선주 검사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선박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뭐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을 그 AS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황이 좋고 조선 관련해서 인도량이 많아질수록 한라 AMS의 또 내용 그리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라 IMS를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정말 바닥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공개적으로 추천할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동성화인텍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미 이런 거는 많이 올랐고 실제로 매매해서 현재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나온 종목 말고요. 이제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이제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바닥이냐? 안 좋아서 안 간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도 아직 없고 조용히 매집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거래량을 보더라도 뭐 하루에 그러니까 5,000원짜리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3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한라 AMS는 시가총액은 979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1,000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선주 내용 요즘에 조선업황 내용 좋고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거 다 갔으니까 이쪽으로 또 명분 붙여가지고 충분히 급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시키기 전에 제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차트 본 김에 바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그 목표가는 제가 6,800원을 한번 잡아볼게요. 6,800원이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이에요.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잡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라 IMS, 그러니까 6,800원 라인이 다 그 전에 이렇게 급등 나왔지만 한 번씩 걸렸던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샀다가 급등 나오면 딱 그 자리에서 파시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만약에 여기를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신고가 흐름이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사실 분들은 따라가서 같이 한 번에 그냥 몰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특정 시점에 개인들이 한 번에 막 50억씩 들어오고 그러면 그 개인들의 평단가가 세력들한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딱 손절할 만큼 뺀 다음에 다시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사서 나의 그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매집하는 주체들에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샀다가 일부러 개인들 털라고 조금 빼면은 100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맞춘 다음에 급등시킬 때 같이 팔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지금 실적 기대감도 있고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부담 없는 자리에 위치한 한라 IMS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필승 공략주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저희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0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 이틀날을 맞은 소카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고 에브리봇은 1대1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밝히면서 12% 넘게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신규 상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비캠도 5.7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1위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산 기술로 가스터빈 수명 연장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자리도 막 급등한 자리는 아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매매도 또 장중에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원전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진, 오르비텍 등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원전 관련주 저점 매수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지금 가을 겨울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니 네. 그러다 보니 대체제로서 가까운 그 바로 할 수 있는 화력 발전, GS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풍력, 태양광도 그래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유럽이 에너지 완전 자립화를 하려면 10년, 15년이 걸려도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 모멘텀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간은 끝나지 않는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집트의 수주 최종 그 결정도 최종 서명도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영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영국의 에너지 장관도 우리나라에 이번 달에 방한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큼 그리고 또 이제 중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 나올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대니님께서 23,000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파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지금 수급이나 흐름 보면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요. 네, 당연히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런 대형주가, 그러니까 스몰캡 뭐 1,000억, 500억짜리 종목은 그냥 세력들이 한번 건드려서 급등할 수 있어요. 시장과 무관하게.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원이나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오늘처럼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정말 시장에서 좋게 본다라는 얘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시장과 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의견으로 말씀드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7위에 위치한 OCI 되겠습니다. 오늘 뭐 태양광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뭐 중국 쓰촨성에서 전력 난으로 태양광 관련 부품 공장이 가동 중단까지 되면서 네.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반사이익 가능하고 이거는 당연히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태양광 공장 가동은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고요. 오.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지금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 다음에 유럽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쪽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시장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값이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그건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땅에서 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는 건데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일단 설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친환경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에너지가 효율성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예,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른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리는 거죠. 에너지에 대한, 효율에 대한 메리트가.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를 저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OCI뿐만 아니라 SDN, 뭐 신성ENG,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추가로 좀 상승을 했다.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 이슈는 단기적으로도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도 태양광 관련주 주가에 대해서 그 의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8위에 위치한 GSE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유럽에서 가스값이 또 1년 만에 10배 네.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네네.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GSE 내일장 고일까요? 네, 한 번 더 고의견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아까 이제 자막에 나왔지만 대규모 수주 이슈로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이 천연가스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GSE, 에너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석유, 석탄에서 천연가스 그리고 신재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격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을 겨울에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쇼티지 발생으로 인해서 가격 급등에 따른 이런 테마주들도 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쪽에 관심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오늘 보면은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인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그 장중에 오늘 뭐 15%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SH 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 반대로 7% 넘게 올랐다가 그 종가는 거의 보합에 마감을 했고 종목별로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흐름이 나오냐면 뭐 종목이
좋고 나쁘고 실적이 나오고를 떠나서 어차피 이런 그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테마성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재료로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그 급등이 나오면 한 번씩은 차익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가 좋다 그래서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이 내일 뭐 갑자기 또 이슈 터지면서 20% 급등했다. 그럼 팔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E 고 의견에 더해서 저희 에너지 섹터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고 살펴보겠습니다. LG그룹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인 오비고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승하긴 했는데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마감을 해서 네. 이 주가 흐름을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오늘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지금 오비고, 뭐 모트렉스, 그다음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근데 네. 오늘 오비고가 장중에 24%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투자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좀 나홀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이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 또 테마 섹터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나온 단기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네.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범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이슈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오히려 재료는 그렇다고 윗꼬리 달렸다고 재료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내일 한 번 정도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비고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내일장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엔스탑 4가지 종목들의 전망 들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5시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하겠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아무도 안 볼 때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곡물 관련주들이 최근에 정말 급등 아주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곡물 관련주가 한번 치고 눌림목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오늘 그렇게 또 됐고요. 하지만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저점 매수 한번 차익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곡물 관련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상승 그리고 앞으로 가을 겨울에 있을 큰 트렌드를 이해한다면 어떤 후속주를 사야 될지도 우리가 또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제가 이따가 5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이창호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원하세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